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2월 13일 일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랑프리 대상경주. 여느 때보다는 능력 마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능력 없이한 마필들이 대거포진한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상 경주는 잠시 후에 풀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기현 의원, 백동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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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게 연말 경마에 오면서 항상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한테 이번 주 1위 경마를 과연 어떤 해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토요 경마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좀 좋은 전략이 있다 아니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토요 경마 때도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첫 주째, 1주차와는 좀 다른 맥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토요 경마가 지난주 1주차의 경마 같은 경우에는 인기권의 구도 속에서 보이는 능력, 앞선 마필들의 선전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전반적으로 이번 주 경마 자체는 굉장히 빡빡합니다. 거의 뭐 안 되는 마필이 없을 정도로 틈새가 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선두권의 마필들, 힘으로 띄워주는 마필들의 접전이 상당히 양상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기권의 마필들의 능력도 읽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인기권의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전력 변화, 당일 상태까지는 반드시 꼼꼼한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무엇보다 이제 뭐 단촐한 편성도 있지만 매경주가 게이트를 좀 꽉꽉 채우다 보니까 복병마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기현 의원 똑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요 경마의 전략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1회 경마에서는 이제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 그랑프리 대상 경주 일요일 날 서울 경마 10개 경주, 부산 중계 경주 6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중에 1개 경주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마필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수의 선전을 응원을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나머지 경주들 편성을 봤을 때 비슷한 마필들 간의 경주 편성이 좀 많이들 있다고 봅니다. 과연 걸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 조금은 까다롭지만은 그래도 꼼꼼한 분석이라면은 접근이 가능한 경주일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의원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어찌 보면 대상 경주가 펼쳐지면 저 역시도 잠깐 들뜨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경마를 접근할 때 보면 들뜬 마음으로 과연 접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저는 경마라는 것은 좀 추리 게임이라고 봅니다.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거리에 강단 있는 축복을 보였고 선행력을 갖춘 14번 노돈 호재가 자 이번 경주 게이트는 이제 외곽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내치겠는 7번과 10번의 선행 견제가 있겠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마필이 되겠고요. 게이트는 최외곽이지만 여타의 마필들보다 초반 선두 장하게 나설 가능성이 높죠. 선행이라는 거예요. 정상주기 들어왔고 컨디션도 좋아졌고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은 14번 노도너제고요. 자 7번 드래곤 빌리지가 마체가 얇기 때문에 이제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과 전개가 중요한데 2주 만에 서둘러 출전 페로비치 기술을 교체했고요. 은근히 앞선 가담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요 7번 드래곤 빌리지의 역습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9번 로열스타. 자, 이 말이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이선웅수 상당히 우수한 결정력을 갖춘 말인데 이미 과거에 1400m 거리까지 입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강단 있는 앞말로 보입니다. 직전에는요, 최단거리 출전에 도주성 선행 나섰던 클레이샷이 이끄는 빠른 페이스를 극복해내고 한 박자 빠른 스퍼 타이밍, 종반 압도적 결정력으로 입상을 차지한 전력이죠. 이번에 출전주기 12주로 길어졌습니다만 훈련 컨디션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도 선행 선임마들 보내놓고 마지막 한 발이 기대가 됩니다. 자, 체중 베스트로 회복한 이후에 최근에 경주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말이죠. 자, 이번에도 내치 게이트 배정, 내선에서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또한 1800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예요.
고객이 약간 높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좀 더 능력 발휘 가능한 부분. 자, 직전에 입상에 이끌어낸 조재로 기수가 정확히 알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경주가 2세 신마들 간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1경주 출마표 먼저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2세 신마들 간의 대결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잠재력 기대치 있는 신의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경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약간 좀 이변 가능성은 염두에 둘 경주로 보시는데요. 먼저 백돌님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 그래도 좀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2세 신의 마필들 간의 대결 구도 오늘의 1경주입니다. 예전 군체계 때만 하더라도 주행 심사를 받을 때는 보통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레이팅 체계로 바꾸고 나서는 거진 통과 자체에 의의를 두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심사만으로는 마필의 능력을 전부 읽어내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도 마필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경주 자체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 마필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번마 해피 센세이션이라는 마필입니다. 주파 기록은 1분 06초 4, 다소 늦습니다. 호크윙의 자마이다 보니까 고개 쓰임도 아직은 높습니다. 초반에 발주 때 양옆의 마필들한테 약간 샌드위치가 되면서 순간적인 발주가 약간 늦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추진 속에서 선두권을 진행하는 나가는 스피드감 자체도 상당히 여유감이 좋았고요. 직선 자체의 주폭 자체만큼은 나와 있는 어떤 마필들보다 저는 앞섰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마필 자체의 높았던 고개를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외산 4등급 4,000원과의 병합 속에서 주폭 자체 오히려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 마필. 여타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힘적인 모습에서 발주만 주행심사 당시 때처럼만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이 마필은 충분히 가치 있는 마필로 평가하겠습니다. 예, 백돌 의원이 첫 포문을 복병권 전력인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번마 해피 센세이션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이견이 형,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이번 경주가 이제 신마들 간의 데뷔전 경주가 되겠고요. 상당히 이제 고가의 마필이 이제 두두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필은 8번마 마중물입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이제 출주를 하려다가 이제 한 주 좀 연기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 과정이 조금은 좀 미흡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했을까요? 마필이 이제 초반 선두력도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주행 심사 당시에서는 직선줄에 채찍을 대자 약간 좀 흔들리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자, 그때 당시 주행 심사는 10월 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이번 경주를 대비한 모습에서는 어찌됐든 순발력을 보유한 마필이 발주 연습까지 병행을 하고 나온다면은 8번마 마중물에 저는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8번마 마중물을 이견희 의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루비아나 자마인데요. 루비켄이니까요. 좀 근성이 좋았던 말이 한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모마 쪽도 혈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돌리 의원, 복병권 전력을 가장 기대치 높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상대마는 어떤 말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안쪽엔 1번마 아르고 플라잉이란 마필입니다. 컬러스 플라잉의 자마 1억 5천만 원짜리 고가의 컬러스 플라잉의 자마죠. 초반 순발력이 상당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내측에서 발주 자체도 좋았었고 스피드를 보이면서 앞선 장악을 하려 하자 당시 기승을 했었던 문세윤 기수가 오히려 제어를 하면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던 마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지세의 쓰임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직선 탄력 자체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 발주 연습을 하면서의 성과까지 충분히 1번 게이트라면 상승세의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8번마 마중물이라는 마필이 역시 이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출전 예정을 했습니다만 훈련 패턴을 좀 더 올려가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마필의 통과 자체에 의의를 뒀던 모습에도 주폭의 여유감이 있었던 만큼 충분히 기대치가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3번마 빅스카이란 마필이 통과 기록 자체 상대권의 마필들의 능력에 비해서 걸음에 비해서는 약간 밀려 보이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마필 자체는 통과 자체에 의의를 뒀던 모습에도 지세의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모습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리 의원은 복병권 전력을 가장 기대치를 높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상대마 중에서는 뭐 인기권 세력이죠. 1번, 8번. 여기에 또 다른 이제 복병권 세력이라면 3번마 빅스카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견희 의원은 그 인기권 전력을 말씀해 주는데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저 역시도 안쪽에는 1번마 아르고 플라잉. 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주행 심사 당시에도 상당히 여유 있는 좀 모습으로 좀 보여줬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같이 출전하는 마필이죠. 자, 12번 게이트에 있는 골드 뮤직이라는 마필. 주행 심사 당시 1번, 2번 게이트에서 이제 같이 통과를 했던 마필인데 어찌 보면 주행 심사라는 모습보다도 더 두 마필이 뭐 병합 훈련을 하는 모습 정도 상당히 뭐 여유 있는 모습. 무엇보다도 마필이 뛰려가는 자세, 주행 자세가 잡혀 있는 마필. 1번마 아르고 플라잉.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언급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게이트가 좀 밀려 있다는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12번 골든 뮤직이라는 마필도 순발력을 좀 보유했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자, 출발과 함께 선두권 장악에 나서준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고요. 자, 3번마 빅스카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출발하면서 좀 밀었어요. 좀 힘을 주면서 선입 전개를 펼쳤던 마필인데 그래서 주행 심사를 통과하는 데는 상당히 통과에 만족을 뒀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겠네요.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지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3번마 빅스카이까지는 관심 마필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견희 의원은 8번 마중물의 상대마로 1번 아르고 플라잉, 12번 골드 뮤직, 3번마 빅스카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한테 두 마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많은데요. 백돌리 의원, 외곽으로 좀 밀려났는데 11번마 더더짱이란 마필이 좀 내치로 기대는 단점이 있었지만 근성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마필은 10번마 샤프 위너란 마필도 주행 심사 보면 중속감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 직진성이 나쁘지 않았다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외곽으로 좀 밀렸지만 10번, 11번 이 두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0번만 샤프 위너 같은 경우에는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중속감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말씀해 주신 11번마 더더짱은 저도 관심번의 마필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1번마 아르고 플라잉과 외곽 쪽에 12번마 골드 뮤직과 함께 능검을 치렀던 주행 심사를 치렀던 마필인데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올라붙이는 걸음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11번마 더더짱은 관심 마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11년 더더짱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이견이요. 똑같은 두 마필 어떻습니까? 네, 이래서 좀 경마가 경주를 마필을 분석하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백동일 위원하고 저하고는 좀 상반된 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10번마 샤프 위너라는 마필을 좀 관심 마필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초반 순발력도 지닌 마필이 되겠고 채찍 반응을 됐을 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전 10번마 샤프 위너의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고요. 저 오히려 11번마 더더짱이라는 마필 말씀하신 좀 그대로입니다. 좀 앞차가 좀 얇고 좀 안으로 기대는 모습. 아직까지는 주행 자세가 좀 덜 잡히질 않았다. 뭐 힘이 덜 찼다. 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는데 게이트가 외곽이라면 저는 10번마 샤프 위너는 관심을 두겠고 11번 더더짱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마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어찌 보면 작년 초창기 때 보면 컬러즈 플라잉 자마들이 좀 선전하는 모습을 부산에서 역력히 보여줬을 겁니다. 비카 자마 같은 경우는 전천후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두 마필 다 1번마 아르고 플라잉, 8번마 마중물이라는 마필이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뭐 최선의 말몰이는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언급한 말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샤프우머도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자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지난주 한략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적중 경주가 무려 20개의 경주를 적중했고요. 무엇보다도 승부처 적중을 했던 경주가 8개의 경주입니다. 정말 그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적중을 여러분들한테 선사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분명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백돌리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출마해 보시죠.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2세마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선전했던 말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마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인기 말을 놓고 상대 말을 선택하는 경주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 의원. 오늘은 이경주를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MC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어깨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좋은 모습으로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개의 적중도 8개의 승부처도 저는 배가 고픕니다. 더 많은 모습으로 자신 있게 더욱더 위력적인 모습으로 반드시 승리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경주 무엇보다 방송 추천 경주만큼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는 금, 토, 일 모두 주력으로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모닝스카이와 세명라이트 배당판을 많이 인기를 팔려주고 있었습니다만 무조건 이 두 마필만 노려달라고 강하게 울부짖었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렸었는데요. 자, 일요경마 이경주도 좀 더 자신 있게 준비했던 경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심 마필 6번마 스윕 트로피입니다. 주행 심사 당시부터 기본기가 있었던 마필이었고 데뷔전 당시 다카시가 기승을 해서 다소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기 자체 고저스 드림이 이끌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선전해줬었고요. 직전 경주 당시에는 7조 자체에서도 마필의 상태가 너무 좋다. 하지만 기수의 믿음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정현 기수 유도 능력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마필의 능력을 잘 끌어내줬었고요. 지난주에 드디어 정현 기수가 첫 승을 했습니다. 금강제국이란 마필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 줬는데 이제는 좀 더 기수로서의 자질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윕 트로피 역시 정현 기수가 직전 경주 준비를 해주면서 이번 경주도 잘 준비해 줬고요. 무엇보다 편성 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제는 외선에서 불리한 전개보다 선두권 공략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의 경주라면 다시 한번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차권에서 내선에 있는 1번마 초록열매 2번마 이글삭스, 3번마 해답과 5번마 모닝베베, 최대 목병이 될 수 있는 최외곽의 14번마 허니버터 비노까지 한 5두 정도까지 입상권의 전력이 분류가 될 텐데요. 자, 그중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던 데뷔전부터 준비해왔던 마필이 있습니다. 좀 더 위력 있는 모습으로 초반부터 강하게 조여가면서 승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리 의원은 6번마 스윕 트로피 인기 마지만 이 마필을 놓고 상대 말을 좀 압축해서 공략해보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3세 이하 암말들 간의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암말들 간의 경주라서 그런가요? 편성 자체가 좀 단촐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까다로운 경주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더 집중해야 될 경주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가 1300m예요.
강자도 없는 편성 같은데 과연 어떤 말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6번마 골드마인을 좀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 심사 당시에도 좀 초반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직선 탄력을 좀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요. 지난 경주가 이제 데뷔전이었습니다. 출발하면서 11번 게이트에 있던 드림 에로우라는 마필과 부딪히면서 후미 전개를 펼쳤죠. 아니 뭐 꼴찌 전개라는 게 이제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러면서 직선 탄력을 보이면서 입성을 이루었던 마필이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이 후미 전개 추임력을 좀 발휘할 수도 있는데 힘이 차면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걸음 변화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6번 마 골드마인 늘어난 경주거리 1300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저는 6번 마 골드마인의 상승세 다시 한번 관심 마필로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어린 말들은 이런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린 말들은 질주 습성이 정해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이르다고 봐요. 힘이 차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경마의 해법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6번 마 골드마인 이번 경주 충분히 경쟁이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해줬고요. 백돌림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그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외사길을 다소 보이며 사행길을 보이면서 주행심사 당시부터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당시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게 EQS 기술을 기승을 했다는 게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역시 데뷔전 발주에서 문제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당시 경주 자체가 불량지로의 내선에 있었던 금각 축제가 굉장히 빠르게 끌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 경주 자체를 추임력만으로 올라왔다는 점, 이번에는 대상 경기에 출전하는 EQS 기수가 다시 한번 4주 만에 기승을 한다는 점, 또한 스피드가 강한 국산 5등급의 마필이죠. 여이킹과 병합하는데 오히려 여이킹보다도 스피드감이 더 좋아졌다는 점, 모든 조건에서 골드마인 이번 경주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발주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6번 마 골드마인의 선전을 기대한다. 상대마만 좀 압축만 하면 충분히 공략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기호 의원, 6번 마 골드마인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3대 마필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마 조아라라는 마필입니다. 이제 마필의 힘이 차면서 초반 선두력, 순발력까지도 좀 보강이 된 마필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 경주가 이제 샛별이 선행 마필의 바로 뒤에 쫓아가는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도 걸음이 무뎌지지 않았다라는데 저는 좀 인상적인 걸음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상대 선행 마필들, 다른 마필들, 발빠른 마필들도 있지만은 4번 마 조아라가 선행에 성공을 해서 경주를 장악을 해서 나간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걸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마차가 좀 얇기 때문에 체중이 좀 더 불어서 나온다면 조금 더 오케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만 나이트 퀸이라는 마필 역시나 선입 전개를 좀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마필 역시나 마필이 상당히 얇습니다. 얼마나 몸싸움을 피우면서 경주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될 수 있겠고, 지금 언급해드린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그래도 경주거리가 1300이라면 아직까지는 지구력이 검증이 안 됐다라고 본다라면은 7번만 낭만시티라는 마필이 최근 경주에서 출발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번 경주가 단촐한 편성이라면 선두권과의 격차 아니면은 선두권이 무너지는 전개만 나와준다면 7번만 낭만시티까지도 꼭 관심이 필요한 경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기현 의원은 골드마인의 상대마를 3대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돌림 의원, 골드마인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힘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마필, 바로 3번 레인스카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데뷔전과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도 발주 자체의 문제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전 경주를 보시면 힘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좋아졌던 모습인데요. 훈련에서의 성과만 따진다면은 저는 9마리 중에서 가장 좋았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세 자체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마필 자체의 걸음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이런 류의 마필들이 데뷔전 실전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를 보이는 시점이 상당히 많은데 상대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난 거리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레인스카이,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내선에 있는 1번만 나이트킹이 마체가 얇습니다. 데뷔전 이후 2번의 경주 자체에서는 좀 힘으로 뛴다는 경향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서는 발주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내선 1번 게이트라면 기습 선행까지도 가능해진 이번 편성 충분히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이 5번마 콜드스타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첫 경주를 치르죠. 7주 만에 출주. 무엇보다 이 마필도 힘에 대한 강점이 우선 마필이에요. 최근에 뛰었던 편성에서 입상한 적 없습니다만 무엇보다 빠른 흐름에 익숙하다는 점,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 힘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마필의 변수까지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도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있다. 그래서 좀 상대말을 좀 압축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안쪽에 있는 2번마 정상의 빛이란 마필도 어느 정도 인기를 부합할 수 있는데 넓게 보면 지금 뭐 저희가 거론한 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기현 의원은 골드마인의 상대말을 4번마 조아라, 1번마 나이트퀸, 7번마 낭만시티 3대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줬고요. 백동일 의원은 골드마인의 상대 마필을 3번마 레인스카이, 1번마 나이트퀸, 그리고 5번 콜드스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하겠습니다. 일요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조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4경주는 이기현 의원이 준비한 추천 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네, 일요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혼합 4등급 1400 경주거리. 자, 1400 경주거리라는 데가 어떻게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순발력도 지녀야 되지만은 추임력, 뚝심까지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좀 근소한 우위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번마 펄샤인부터 14번마 마이티 존까지 자, 이번 경주는 입상권 가능 전력들이 여러 두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심 마필의 응원도 자, 충분히 기대가 되지만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좀 자신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릴 수 있는 중심에 있는 마필 충마죠.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함께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좀 한번 승부를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마필들의 엇비슷한 전력 차이지만은 충마에 대한 자신감만 있다라면은 충분히 값어치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 4경주가 1400 과연 어떤 마필이 충마인지 후차권은 여러분들에게 맡길 망정 충마만큼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경마를 준비하다 보면 한 주간의 경마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의 경마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대감 있는 약간의 설레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필이 이번 경주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현 의원이 준비한 4경주였습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조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 간의 난타전이라고 할까요? 뭐 강력한 인기마도 있겠지만 능력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 두가 대두할 수 있는 경주인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경주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먼저 백돌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그래도 가장 기대치가 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늘어난 거리가 반가운 마필입니다. 바로 6번마 딕시플로이시죠. 순발력 자체에서도 기본기를 갖추곤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스피드보다는 힘에 대한 강점이 우수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안쪽에 있는 4번 환희순간과 함께 경주를 치렀는데 한 딱 10m만 길었더라면 이 마필이 충분히 추임력으로 1순할 수 있을 경주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마리 풀게이트 접전이긴 합니다만 특별하게 선두권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가 초반에 자리 선전만 무리 않게만 해준다면 전반적인 힘에서 앞서 있는 이번의 경주 충분히 선전의 가능성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 서성 기수가 컨디션 난조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몸살기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좀 탔을 때, 기승했을 때 좀 더 매몰차게 몰아주는 서수훈 기수의 파이팅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경주였습니다. 백돌 의원은 6번마 딕시플로이시란 마필을 선전을 좀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기현 의원, 어떤 말에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4번마 환희의 순간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 두 번의 경주였죠. 자, 매니뮤직과 같이 경주를 치렀고요. 자, 금순이 검지랑 같이 경주를 치렀습니다.
앞선에 나섰지만은 편한 선행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가는 2선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다른 순발력을 부여한 마필이 있지만은 자, 4번 게이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화이팅을 좀 기대를 한다라면은 자, 선행으로 경주를 장악할 수 있는 자, 편성과 전개를 만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번마 환희의 순간. 자, 선입 전개로서도 입상을 기록했던 마필. 자,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으로 한번 경주를 이끌기를 기대하는 4번마 환희의 순간을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 한일 순간이 선행 강공까지도 펼쳐 보일 수 있다. 이기현 의원이 말씀해 줬고요. 백돌 의원, 6번마 딕시 플로이스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내선에 있는 1번마 슈퍼브로드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 이후에 순발력으로 일순하면서 입상한 경력도 있었는데 3월 4일 경주에 7일 경주였네요. 오른다리 저름으로 출전 취소가 되고 나서 좀 더 길게 휴양을 다녀왔던 마필이었습니다. 10월 25일 경주 때는 3번 게이트에서 다소 발주가 좋지 못했는데 외곽에서 몰아치는 탄력으로 상당히 여유감이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줬고요. 사실상 직전 경주에서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현정 기수가 좀 더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해주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직전에 뛰었던 편성처럼 차분하게 전개를 펼치면서 조금 느슨한 경주 운영을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내선에 있는 1번 게이트라도 이번 경주라면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번마 환희의 순간이 지금 거리가 늘었다는 것 때문에 조금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별하게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마필은 직전 경기 매니 미주기 끌었던 흐름에서 또 살아남았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순발력의 강점 있는 이번 경주 충분히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돌 의원은 6번 딕시 플로이스 상대마를 1번, 4번 두 마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기현 의원, 한일 순간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6번마 딕시 플로이스입니다. 백동일 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가 1400. 전혀 뭐 아쉬울 게 없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항상 탄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 자, 6번마 딕시 플로이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병권 좀 마필이 될 수 있겠는데 자, 13번마 토르 브라운을 한번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감이 있죠. 출주 주기도 맞지 않고요. 자, 이 마필이 이제 다리 상태가 좋지 못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9주라는 시간 동안 마필의 걸음은 이상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마필은 자, 입상을 했을 당시 무리한 앞선 전개를 피하면서 쫓아가면서 직선 탄력을 좀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지난 경주 1700에서 아쉬운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13번 토르브라 오히려 1400이라면 적정거리가 아닐까 한번 관심 마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9번마 컬러즈 데일입니다. 이 마필도 상당히 인기를 모으면서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자, 지난 경주에서는 좀 화이팅이 너무 앞섰다. 자, 무리하게 좀 앞선에 나서면서 지구력이 좀 부족함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입상을 했을 당시처럼 자, 따라가는 전개 차분하게 마필을 결대로 타준다면 9번마 컬러즈 데일까지도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이 그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을 모두 거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거론을 했는데 각자 충마가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선택의 폭을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조심스럽지만 추천드린다면 백돌 의원이 6번마 딕시 플로이시라는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한일 순간이라는 마필을 말씀해 줬죠. 4번마 한일 순간이고요. 저는 1번마 슈퍼브로드라는 마필이 제가 이 선행을 갔을 때 얘기죠. 그때 당시에 아마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행 갈 수 있습니다. 선행 가면 버틸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 레이스가 빠르지 않습니다. 1번마 슈퍼브로드 요 3대 마필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여타 마필도 관심권에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하겠습니다. 일요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일요경마 때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승부처라고 말씀드리면서 온뉴 한방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아마 1년 만에 처음일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딱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받치기가 없는 막건이 한방이죠. 샤프 게일, 미스터 켈리. 이 두 마필이 선전을 했는데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분석을 하고 하니까 온리유 정말 이 두 마필 뿐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한 방에 맞건이라면 이렇게 공략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십니다. 또한 마지막 경주에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를 좀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올해의 경마를 유중의 미를 거둔다면 2주간의 경마가 나온 것 같아요. 또한 1위 경마가 중요한데 자, 6경주를 선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기만은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걸음의 변화를 확실히 보여준 마필을 좀 더 집중하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상대적 인기에서 조금 밀려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마필의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필을 놓고 후차권은 최대한 압축을 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상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연령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집니다. 총 9대의 마필이 단촐하게 포진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경주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경주예요. 과연 두 분 위원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번 경주를 해법을 풀어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는 데뷔 전에 선전했던 3번마 부활의 반석에 상대적으로 인기를 많이 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마필은 좀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3번마 부활의 반석을 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데뷔 전에 신마인 마필이 1400을 한 번에 입상을 했다. 저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출발하면서부터 종속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중속으로 앞선에 가담했던 마필이 되겠고 후차권에 있는 다른 경쟁을 펼쳤던 마필들이 근소하게 좀 격차를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마필을 밀어주니까 걸음이 더 나오는 즉 마필의 근성까지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3번마 부활의 반석 저는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도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되는 마필로서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편성이 약하든 강하든 데뷔전을 1400m를 소화했다. 물론 부산 경마는 출발과 동시에 1600m가 가장 긴 직선주로입니다. 근데 1400이라면 정말 상당히 긴 거리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극복했다는 것은 3번마 부활의 반석 앞으로 잠재력 기대치 높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백동님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부활의 반석의 선전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데뷔전 어프로치가 이끄는 흐름에서 10번 게이트였습니다. 외선에서 전개를 가는 과정 자체가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감이 있었고 저는 이 마필의 훈련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산 4등급을 레드호크와 병합을 해줬습니다. 레드호크를 먼저 앞선에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가는 연습을 했는데 따라가는데 오히려 잡아내고 여유감이 좋습니다. 그만큼 이 마필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편성에서는 중심의 마필로 손색이 없다 표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위원 역시 이제 부활의 반석, 저 역시도 부활의 반석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압축하고 싶은데요. 이기현이요.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안쪽에는 1번마 신세계 신화입니다. 지난 두 경주를 좀 돌이켜 보자면은 마필을 제어하면서 직선 끝걸음을 보여준 마필. 이번 경주가 줄어든 경주거리.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마필은 1600에서 선행으로 입성을 했던 마필입니다. 즉 선두력도 보유한 마필이 되겠고요. 지난 경주에서 초반부터 제어하면서 끝걸음도 보여줬던 마필이 1번마 신세계 신화. 먼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2번마 팜파스 팜이 되겠습니다. 물론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분명하게 보이고 있지만 지난 경주에 1400 어떻게 보면 거리 경험을 했다라는 것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좀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두력은 좀 늦어요. 초반은 좀 늦지만은 얼마만큼의 타이밍을 잡느냐 그 싸움이 될 수 있겠고요. 6번마 시크릿 라인이라는 마필. 10월달 경주부터 걸음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이런 표현도 맞을 수 있겠지만 이 마필은 걸음 변화를 보인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마필을 결대로 타주면서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시크릿 라인 다시 한번 이 마필 무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부활의 반석의 상대마로 인기를 나눠가주시는 세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동일 위원. 부활의 반석 상대방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에서 분석 내용 자체는 이현인과 동일합니다. 후차권에서 역시 저 역시도 1번 신세계 신화,
직전에는 EQS 기수가 정말 똑똑하게 기승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선두권을 나설 수 없는 경주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후미권에서 전개를 했고 막판은 외곽에서 끝걸음을 살려내면서 입상을 해줬는데 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있기 때문에 직전만큼의 좀 더 강한 능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빠르지 않은 이번 흐름, 선두권 가담도 가능해졌다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화 판파스팜이라는 마필이 발주 능력 자체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직전 경주 자체에서 늦은 발주 속에서 오히려 밀어 제끼면서 3선까지 가담을 했었죠. 오히려 선두권에 가담하지 않고 참아줬더라면 어땠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설동국 기수가 오히려 차분하게 이마필의 능력 자체를 끌어내준다면 이마필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역시 6번의 시크릿 라인이라는 마필이 사실상 직전 경주는 좀 어부지리성 이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앞선에 나섰던 마필들이 경합이 이루어졌었고 그 경합했던 마필들이 모두 몰락을 하면서 그 틈새를 몰고 올라왔던 마필인데 타이밍 자체만 잘 잡아준다면 이 마필 역시 또 상태 자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승세의 모습 자체는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3대 마필이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위원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자, 시크릿 라인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기현이요. 시크릿 라인이 지난 경주 선전을 했기 때문에 3번마 부활의 반석하고 정말 그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아요. 이 마필을 복병권으로 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6번마 시크릿 라인이요. 예. 네, 언급해드렸던 마필이죠. 안쪽에는 1번마 신세계 신화가 경주 전개를 풀려가는 데 있어서의 유리함, 좀 앞선, 선순위로 좀 보인 거고요. 자, 2번마 판파스 맘이라는 마필도 지난 경주에서는 경주 전개 좀 참고 탔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6번마 시크릿 라인도 충분히 걸음 변화를 보일 수 있지만 1번, 2번 쪽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그래도 좀 근소하게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린 경주입니다. 예, 3번마 부활의 반석 중심으로 해서 1번, 2번을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네네. 예, 좋습니다. 백돈이 형,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서 해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크릿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 경기 앞선이 좀 싸우면서 무너졌을 때 올라와줬기 때문에 직전과 같지 않은 조건 속에서 두 마필과의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는 시크릿 라인이 이번 경주가 좀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6번마 시크릿 라인이 과거에 보면 좀 인기를 좀 나눠갖고 입상에도 성공했지만 최적 종결하고도 좀 결정력 부족을 보였던 말입니다. 과연 두 분 위원이 말씀한 저 역시도 좀 동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린 마필은 3번마 부활의 반석의 상대마, 1번마 신세계 신화, 2번마 판파스팜. 이 판파스팜은 좀 단점은 있죠. 발주 능력이 좀 떨어지고 흙에 대한 반응이 아직까지는 어린 말이기 때문에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레이스가 아주 빠르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2번마 판파스팜까지 이 두 마필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0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는 경주고요. 총 8대 마필이 단촐하게 출주했습니다. 앞에 경주도 그렇지만 이번 경주도 좀 집중해야 될 경주가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먼저 백돈이 형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단거리 1000m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마필이 바로 1번마 보자르입니다. 과거에는 끌리는 악벽 때문에 기복을 보였던 적도 있었었고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는데 악벽 자체가 많이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농협중앙회장배에 출전을 해서 선두권의 능력을 보이면서 착승권까지 입상을 해줬고요.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무난하게 선두권을 장악해주면서 열감을 보였던 전력입니다. 자, 안쪽에 페로비치 기수가 승급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두권 장악도 용이해졌고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선두권이 아니더라도 따라간 2선 전개에서의 여력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까지는 가치 있는 마필로 평가합니다. 예, 좋습니다. 1번마 보자르의 상승세 기대한다. 이런 표현했고요. 이기현이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에서 이변권 마필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전개상으로 풀어가는 데는 그래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6번마 성상가야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마필은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입상은 없고 착순권 전문 이런 표현이 좀 맞겠네요. 이 마필의 최근 경주 성적을 보니까는 최근에 14번의 입상이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는 1번마 보자르, 2번마 퍼펙트 선두력이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나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등급의 최단거리 편성이에요. 초반에 발주 자리 잡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합 또는 힘소진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은 6번마 성상가야라는 마필 무리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탄력은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성산가야를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백동희 의원은 보자르의 선행, 선입이 가능하다. 단거리 편성이기 때문에. 이견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선이 싸울 수 있는 경주다. 그래서 성상가야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겠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백동희 의원,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대로 무너지기엔 좀 아까운 마필인 것 같습니다. 동거리 1000m에서 최고 기록을 보유한 마필 58초 9에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번마 퍼펙트 클론이죠. 자, 이 마필은 단점이 있어요. 내선에서의 전개는 외축으로 삐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바깥쪽에서는 코너링이 좋지 못해서 매번 착순권에만 머무는 아쉬움을 남겨줬던 마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서는 다시 한번 내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어줬었고 기대감을 가졌던 마필이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능력 자체를 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기승은 서수은 기수가 있었는데 외측에 발 빠른 마필이 있다 보니까 초반부터 너무 마필을 몰아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강한 추진 속에서 채찍까지 되면서 선두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결국에 힘소진이 돼버리면서 좀 서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자, 이번에는 적인 기수의 안정인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어차피 선두권 장악을 하기보다도 최적 전개를 펼쳐줄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기수의 능력에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싶고요. 8번마 더블 럭키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외선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입상을 차지해줬습니다. 내측에 있는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연투에 대한 모습 자체도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두권의 경합도 일어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최적 전개라면 충분히 이 마필의 성장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보자르의 상대마 2번마 퍼펙트 클론과 8번마 더블 럭키 두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현이 형, 성상가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백동일 의원께서 관심 마필로 보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안쪽에는 1번마 보자르가 되겠고요. 자, 승급전이지만 선두력도 보강한 마필입니다. 또한 이 마필은 다 다양한 경주 거리의 경험, 또한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던 마필. 이런 경험이라는 것은 다 마필에 대한 근성까지도 충분히 보완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번마 퍼펙트 클론이라는 마필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마필의 지난 경기가 좀 아쉬웠던 걸음이 초반에 너무 상대 마필들을 의식을 하지 않았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자, 2번마 퍼펙트 클론과 자, 8번마 더블 럭키라는 마필 지난 경주처럼만 다시 한번 경주 전개를 풀어간다라면은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3대 마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6번 성상가의 상대마를 1번마 보자르, 2번마 퍼펙트 클론, 8번마 더블 럭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죠. 두 분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좀 미련을 갖고 있는 말 같아요. 3번마 허스캠프나 마필인데 이게 과거에 보면 가진 것이 선행력뿐이 없다고 하지만 1400m도 선행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고 선전했던 말입니다. 휴양을 갔다 와서 이렇다 할 걸음을 오지 못하지만 좀 파이팅 넘치는 보넬리 기술 아니면 1000m 경주 비록 선두권 경합을 한다 해도 좀 버틸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3번마 허스캠프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셨고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살짝 좀 긴장되는 경주가 이제 남았습니다. 일요 구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2300m 마령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6대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인디밴드란 마필이 국산 마필이죠. 대통령배와 그랑프리를 연이어 석권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14년도죠. 경부대로가 대통령배와 그랑프리를 연속 석권을 했습니다. 과연 10번마 트리플 라인이라는 마필이 대통령배를 석권했는데요. 이 마필 역시 그랑프리까지 석권을 할 수 있을지 두 분 의원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한테 넘겨볼까요? 트리플 라인,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랑프리입니다. 저 역시도 10번마 트리플 라인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좀 서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1번마 신데렐라 맨부터 16번마 클린업 조이까지
그랑프리에 출전한 마필들이라면 모든 마필들이 능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은 좀 가능성을 좀 두고 싶고요. 자, 그래도 10번마 트리플 라인입니다. 자, 복승률 100%고요. 자, 대통령배. 자, 이번 경주 그랑프리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 자, 선입 전개를 펼칩니다. 무엇보다도 자, 이 마필은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서든 어떤 마필이 직선에서 탄력을 보이든지 간에 자, 중속과 종속이 상대 마필들을 보여준 경기력만 보더라면은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트리플 라인에 잠재력에 한번 좀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트리플 라인이 대통령배하고 그랑프리까지도 좀 속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백두님 의원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트리플 라인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19조. 너무 대상 경기 다 먹으니까 좀 얄밉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만큼 마필 김영관 조교사가 그만큼 마필을 잘 만들어낸다는 거겠죠. 대통령배의 우승 자체의 여력감이 좀 컸던 마필이었고 강한 상대들과의 여력감에서 계속해서 연투를 이어왔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상대 자체가 최근 대비 상대에 비해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준비 자체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저는 트리플 라인의 선전을 다시 한번 믿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이 트리플 라인에 선전을 기대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충마로 보는 마필을 말씀드린다면 외곽 게이트를 신청한 12번 클린업 조이 서울 마필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의원, 트리플 라인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좀 인기권에 있을 마필 좀 두두를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자, 그래도 휴양을 갔다 왔지만 기본 능력 있는 마필. 자, 2번마 감동의 바다 되겠고요. 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 자, 3세 마필 아직까지 잠재력이 있는 마필. 자, 6번마 볼드킹즈. 이 3대 마필을 좀 선전을 기대하고 있겠고요. 자, 이변권에서 좀 있는 마필을 좀 한 마필을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3번마 노바디 캐치미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 경기에 선두권에 나서면서 좀 걸음 변화를 못 보였는데 자, 이번 경기에 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출발과 함께 이제 아나운서 중계 멘트도 나오고요. 마필이 화면에 잡히면은 오히려 안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필은 후미권에서 마필이 있다가 자,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노바디 캐치미라는 마필이 두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개를 풀어간다라면은 그랑프리 상대 마필들도 세지만은 저는 3번만 노바디 캐치미도 관심 마필로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만 노바디 캐치미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원래는 뭐 선행형 마필이었는데 질주습설 바꾸고 작년 부산광역시장배를 석권했던 말이죠. 작년 그랑프리 대상 경기에도 출전했었던 말인데 삼정지왕인가요? 그 마필을 낙마사고를 내면서 실격당했던 말입니다. 나름대로 근성을 좀 발휘했던 마필 3번만 노바디 캐치미까지 말씀해 줬고요. 백동희 의원, 트리플 라인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역시 MC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16번마 클린업 조이는 마필입니다. 발주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던 마필이죠. 작년 그랑프리 때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3세 마필이지만 이 마필만큼 좀 기대감이 된다. 정말 큰 늑발을 하고도 4위권까지 올렸던 마필입니다. 그 이후의 경주들에서 항상 이 마필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늑발을 하더라도 딱 3초 정도만 늑발을 해라. 그럼 잡을 수 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늑발했을 때도 항상 잡아냈고요. 거세를 하고 나서는 이제 발주까지 좋아졌습니다. 이번 경기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6번마 볼드킹즈라는 마필이 3세 마필로 이번 그랑프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6번의 경주를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 아직까지도 걸음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기에 대한 기대치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선두권을 좀 더 전개할 수 있는 11번 금포석가의 선전을 좀 더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13년, 14년까지 단 한 번도 선행을 장악했던 마필이 입상하는 경력은 없었습니다. 금포스카이라는 마필도 이번에 선두권을 장악할 거라는 예상을 들지 않아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최적의 전개를 이끌어준다면 금포스카이의 최적 전개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백동희 의원은 트리플 라인의 상대마 16번 클린업 조이, 6번 볼드킹즈, 11번 금포스카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서울 마필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짱까. 네. 네, 이번 경주는 마필의 능력 전개보다도 이제 관심 마필,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마필들은 이제 관심 마필들 위주이기 때문에 서울 마필들의 선전도 응원하지만 제가 좀 관심 있는 마필들의 선전을 조금 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 16번 클린업 조이의 상대마 두 분 의원이 말씀해 준 마필 말고 15번 치프 레드케인 서울 마필이죠. 이 마필까지 좀 관심을 갖자. 아마도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5번마 치프 레드케인까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풀어둔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 경주가 펼쳐질 때 보면 항상 마음이 좀 들뜹니다. 저는 이 들뜨는 마음을 좀 추스리는 것도 경마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매번 그래야 되는데 특히 올해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 날, 물론 즐기는 부분에서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주에 참여할 때만큼이라도 좀 더 집중하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